꿈같은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의 작은 해안 마을 타오르미나. 낡은 돌담길과 담쟁이 넝쿨이 얽혀있는 골목, 그 사이로 하얗게 빛나는 지중해가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가 있었다. 그곳에서 일하는 한 노인의 이름은 안토니오 로시. 그는 매일 아침 정확히 7시에 문을 열고 저녁 8시에 카페를 닫았다. 80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손님들에게 최고의 에스프레소를 내리며 미소를 잃지 않았다. 초롱초롱한 갈색 눈동자와 깊게 패인 주름, 은발이 성성한 노인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있는 전설이었다. 젊은 시절 세계 각국을 여행하며 얻은 지혜와 경험은 그를 마을의 할아버지 같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러나 아무도 몰랐다. 안토니오의 내면에 깊이 숨겨진 슬픔과 외로움을. 한편 한국의 대구에서 온 간호사 정유진은 수술실에서 밤샘 근무를 마치고 병원 앞 버스 정류장에 앉아 있었다. 유진은 25살 대학 졸업 후 바로 대형 병원에 취직해 3년차 간호사로 근무 중이었다. 밤새 이어진 긴급 수술과 환자 케어로 지친 그녀는 잠시 눈을 감고 따스한 봄 햇살을 맞았다. 문득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확인하니 오랜 친구의 초대장이 와 있었다. 이탈리아 타오르미나에서 결혼식을 올린다는 것이었다. 잠시 망설였지만 번아웃이 심해지는 자신의 상태를 생각해보니 휴식이 필요함을 느꼈다. 더구나 결혼식은 2주 후. 1년차 휴가를 쓰기에 딱 좋은 타이밍이었다. 유진은 그렇게 충동적으로 여행을 결정했다. 누군가에겐 평범한 해외여행이었을 그 결정이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줄은 상상도 못한 채 타오르미나에 도착한 유진은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경에 압도되었다. 푸른 바다와 구불구불한 해안선, 그 위로 솟아있는 고대 그리스 마이너스 로마 유적들이 태양 아래 황금빛으로 빛났다. 오랜 비행의 피로를 씻어내기 위해 유진은 호텔 체크인 후 마을을 둘러보기로 했다. 그리고 그 순간 안토니오의 작은 카페 앞에 멈춰섰다. 햇빛에 까맣게 그을린 노인이 정성스레 커피를 내리는 모습에 이끌려 들어선 것이다. 안녕하세요.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영어로 말하자 안토니오는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유창한 영어로 대답했다. 물론이죠. 여행객이신가 보네요. 한국에서 오셨나요? 표정에서 놀란 기색을 감추지 못하자 안토니오는 웃으며 손짓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제가 특별한 커피를 내려드릴게요. 유진이 카페 구석 테이블에 앉자 안토니오는 정성스럽게 에스프레소를 내리기 시작했다. 평범한 커피숍이 아니었다. 낡은 목재 선반에는 다양한 커피콩 병들이 줄지어 있었고 천장에는 색색의 도자기 컵들이 매달려 있었다. 가게 한쪽에는 오래된 LP 플레이어가 잔잔한 이탈리아 칸초네를 틀고 있었다. 어떻게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걸 아셨어요? 유진이 물었다. 안토니오는 미소 지었다. 저도 젊었을 때 한국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70년대 초반 군 복무 중에 잠시 다녀왔죠. 그때의 추억이 아직도 생생해요. 한국 사람들의 얼굴 특징을 기억하고 있답니다. 그는 커피를 내려주며 계속 말했다. 부산항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그곳의 해산물은 정말 맛있었죠. 유진은 놀랐다. 이 작은 마을의 노인이 젊은 시절 한국을 방문했다니, 그것도 50년도 더 전에.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이어졌다. 유진이 간호사라는 이야기를 듣자 안토니오의 눈이 반짝였다. 간호사라니 정말 고귀한 직업이군요. 제 아내도 간호사였어요. 저는 그녀에게 많은 빚을 졌죠.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먼 추억에 잠겼다. 당신의 아내는 어디 계신가요? 유진의 물음에 안토니오는 살짝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마리아는 15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암이었죠. 그녀가 없는 세상은 때로는 숨쉬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 말에 유진은 무심코 노인의 손을 잡았다. 정말 많이 사랑하셨나 봐요. 그 손길에 안토니오는 살짝 놀란 듯 했으나 곧 따뜻하게 미소 지었다. 네, 정말 많이요. 50년 결혼 생활 동안 단 하루도 그녀를 사랑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첫눈에 반한 사랑이었죠. 유진은 예정보다 오래 카페에 머물렀다. 안토니오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세계를 여행하던 청년 시절, 이탈리아 해군으로 복무하며 겪었던 모험들, 그리고 시칠리아로 돌아와 마리아와 함께 이 카페를 열게 된 사연까지. 그의 눈에는 열정이 가득했고
말투에는 지혜가 묻어났다. 시간이 흘러 마을에 해가 지기 시작했다.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내일 친구 결혼식이 있거든요. 유진이 일어서자 안토니오가 물었다. 내일 저녁 시간 있으세요? 우리 마을에서 작은 축제가 있는데 제가 안내해 드릴 수 있어요. 시칠리아의 진짜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군요. 마을 위쪽 광장에서 7시에 만나요. 유진은 잠시 망설였으나 이 친절한 노인의 제안을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네, 좋아요. 내일 뵐게요. 다음 날 밤 유진은 약속대로 마을 광장에 나갔다. 안토니오는 평소보다 조금 더 차려입은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다. 깔끔한 린넨 셔츠에 베이지색 바지, 머리카락도 단정히 빗어 넘겼다. 오셨군요. 설마 오지 않으실까 걱정했어요. 그의 환한 미소에 유진도 따라 웃었다. 타오르미나의 밤은 마법 같았다. 좁은 골목마다 작은 조명이 빛났고 광장에서는 현지인들이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다. 안토니오는 유진에게 시칠리아 전통 음식인 아란치니와 토마토 브루스케타를 맛보게 했고 마을에 숨겨진 명소들을 하나하나 소개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서 평생을 사셨다니 부럽네요. 유진이 말하자 안토니오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아름다움은 함께 나눌 때 더 빛나는 법이죠. 마리아가 떠난 후로는 이 모든 것이 조금 외롭게 느껴졌어요. 안토니오와 유진은 해안가 절벽 위 작은 벤치에 앉았다. 밤하늘에는 무수한 별들이 빛났고 달빛은 지중해 위에 은빛길을 만들고 있었다. 마리아와 처음 만난 날도 이런 밤이었어요. 그는 조용히 말했다. 50년도 더 지났지만 마치 어제의 일처럼 선명합니다. 유진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녀는 그를 20년 넘게 연상인 할아버지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바라보기 시작했다. 안토니오의 눈에는 깊은 지혜와 함께 여전히 삶에 대한 호기심이 살아있었다. 유진은 문득 자신이 지금까지 알고 지낸 또래 남성들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축제가 끝날 무렵 안토니오는 유진을 호텔까지 바래다 주었다. 내일도 시간 있으시면 우리 카페에 오세요. 특별한 케이크를 준비해 두겠습니다. 그의 제안에 유진은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다. 다음 날부터 유진은 매일 안토니오의 카페를 찾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으나 점차 그와의 대화가 기다려지기 시작했다. 안토니오는 유진에게 손수 요리한 시칠리아 음식을 대접하거나 직접 만든 레몬첼로를 맛보게 했다. 그는 유진에게 이탈리아어를 가르쳤고 유진은 그에게 한국의 최신 문화를 소개했다. 퇴근 후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교감이 형성되었다. 당신은 정말 특별한 젊은이에요. 마음이 아름다워요. 안토니오가 어느 날 갑자기 말했다. 유진은 그 말에 얼굴이 붉어졌다. 당신도 정말 특별해요. 안토니오, 이렇게 나와 시간을 보내주셔서 감사해요. 마을 사람들은 젊은 한국 여성과 노인 카페 주인이 매일 만나는 모습을 보며 수군거렸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았다. 유진의 2주 휴가는 눈 깜짝할 새에 지나갔다. 출국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을 때 그녀는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안토니오에게 내일 떠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했다. 그날 저녁 카페의 마지막 손님이 떠난 후 유진은 안토니오에게 말했다. 내일 한국으로 돌아가요. 휴가가 끝났거든요. 안토니오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듣게 되니 마음이 아프네요. 당신과 보낸 시간이 저에게는 큰 선물이었어요, 유진. 오랜만에 누군가와 진심으로 대화를 나눴고 제 마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유진도 목이 메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휴가였어요. 안토니오, 나도 당신을 많이 그리워할 거예요. 떠나기 전에 내 연락처를 드릴게요. 이메일이나 SNS로 연락할 수 있어요. 호텔로 돌아온 유진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단 2주 만에 80세 노인에게 정이 들다니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가슴속 감정은 분명했다. 그녀는 안토니오를 그리워할 것이다. 그의 지혜, 그의 미소, 그의 따뜻한 시선, 그와 나눈 대화 모두. 다음날 공항으로 향하기 전 유진은 카페에 들렀다. 안토니오는 작은 선물 상자를 내밀었다. 시칠리아에서의 기억을 담아가세요. 상자 안에는 그가 직접 구운 카놀리와 작은 도자기 컵이 들어 있었다.
유진은 울컥하는 마음을 억누르며 그를 껴안았다. 가지 말고 여기 남아요. 내 곁에. 안토니오가 갑자기 말했다. 유진은 놀라 그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나 돌아가야 해요. 내일이 내 삶이 한국에 있어요. 유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해해요. 하지만 가슴에 손을 얹고 물어보세요.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결국 유진은 예정대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다.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시칠리아 섬을 바라보며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옳은지 의문이 들었다. 대구로 돌아온 그녀는 바로 병원 일상으로 복귀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타오르미나에 머물러 있었다. 밤근무 중 창밖으로 보이는 달을 바라보며 안토니오도 같은 달을 보고 있을까 생각했다. 그는 매일 이메일을 보냈고 유진도 틈틈이 답장을 썼다. 엄마, 어떤 사람이 있어요. 어느 날 유진은 용기를 내어 어머니에게 말했다. 이탈리아 여행에서 만난 사람인데 많이 나이가 있으시지만. 어머니는 놀란 표정으로 딸을 바라보았다. 내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설마 그 사람이. 유진이 고개를 숙이자 어머니는 소리쳤다. 정신 차려. 80살이라고? 내 나이가 25살인데 그게 말이 되니? 전부 너의 착각이야. 가족들은 유진의 이야기를 철없는 소녀의 망상으로 치부했다. 친구들도 비웃었다. 내가 노인을 좋아하는 특이 취향이 생긴 거 아니야? 동료 간호사가 농담처럼 던진 말에 유진은 상처받았다. 하지만 안토니오와의 교류는 계속되었다. 화상통화로 서로의 일상을 공유했고 때로는 몇 시간씩 이야기를 나누었다. 마음이 아파요, 안토니오. 아무도 내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아요. 유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안토니오는 스크린 너머로 그녀를 위로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마음뿐이죠.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건 당연해요. 우리 관계는 일반적인 틀에서 벗어나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유진은 깊이 생각했다. 그리고 한 달 후 큰 결심을 했다. 다시 이탈리아로 가요. 당신을 만나러요. 유진은 안토니오에게 선언했다. 그는 화상통화 너머로 놀라움과 기쁨이 섞인 표정을 지었다. 정말 그래도 괜찮아? 당신의 가족, 친구들, 커리어. 많은 걸 포기해야 할 수도 있어요. 유진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가족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해 줄 거예요. 직업은 이탈리아에서도 찾을 수 있고요. 중요한 건 내 마음이 원하는 곳에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은 지금 당신 곁에 있어요, 안토니오. 부모님은 자신의 결정에 격렬하게 반대했다. 친구들은 미쳤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진은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탈리아어 공부를 시작했다. 당장의 계획은 관광비자로 들어가 현지에서 취업하는 것이었다. 쉽지 않을 테지만 그녀의 결심은 확고했다. 출국 날짜가 다가오자 유진의 부모님도 점차 딸의 결정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너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단다. 비록 우리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내가 정말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행복하다면 우리도 응원할게. 하지만 언제든 돌아올 수 있다는 걸 잊지 마라. 아버지도 마지막 날 유진을 안아주며 말했다. 조심해라. 그리고 행복해라.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다. 유진은 가족의 축복 속에 다시 이탈리아로 향했다. 타오르미나 공항에 내린 그녀는 가슴이 터질 듯 뛰었다. 도착장에는 안토니오가 작은 꽃다발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다가 오랜 친구처럼 자연스럽게 포옹했다. 돌아왔군요. 안토니오의 목소리가 떨렸다. 네, 돌아왔어요. 이제 여기가 내 집이에요. 유진과 안토니오는 함께 살기 시작했다. 그의 낡은 빌라는 두 사람의 보금자리가 되었다. 유진은 타오르미나의 국제병원에서 간호사 일자리를 구했고 퇴근 후에는 안토니오의 카페를 돕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특히 나이 차이가 55세나 나는 연인이라는 사실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그 한국 여자는 재산을 노리는 거야. 안토니오가 죽으면 모든 걸 상속받을 작정이겠지. 또는 저건 젊은 여자와 늙은 남자의 불균형한 관계야. 건강하지 않아.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사람들은 두 사람의 진심을 알아보기 시작했다. 유진이 안토니오를 진심으로 보살피는 모습,
안토니오가 그녀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는 누가 봐도 진실한 사랑이었다. 점차 수군거림은 줄어들었고 대신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는 마을의 새로운 로맨스가 되어갔다. 한국 가족들을 초대하여 안토니오를 소개하는 날, 유진은 무척 긴장했다. 우리 관계를 직접 보면 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걱정스럽게 말하자 안토니오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당신 부모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니까 결국은 이해하실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인정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그의 말대로였다. 유진의 부모님은 처음에 안토니오의 나이에 충격을 받았지만 그와 대화를 나누면서 점차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특히 안토니오가 얼마나 진정으로 딸을 아끼는지,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직접 볼 수 있었다. 떠나는 날, 어머니는 유진을 안아주며 속삭였다. 이제 이해할 것 같구나. 너희 둘은 정말 특별한 인연인 것 같아. 시간이 흘러 유진과 안토니오는 2년째 함께 살고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삶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안토니오는 한국어를 조금씩 배웠고 유진은 이탈리아어를 거의 완벽하게 구사하게 되었다. 카페는 더욱 번창했으며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관광객들이 일부러 찾아오기도 했다. 두 사람은 법적으로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물론 이런 결혼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갖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국의 친척들은 그녀가 자녀를 가질 기회를 포기한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유진에게는 안토니오와의 삶이 가장 중요했다. 안토니오, 후회하지 않아요? 나와 결혼해서. 유진이 어느 날 물었다. 그는 눈을 감고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키스했다. 내 인생 전체를 통틀어 가장 후회 없는 결정이에요. 당신은 내 노년에 찾아온 가장 큰 선물이에요, 유진. 결혼식은 타오르미나의 작은 교회에서 열렸다. 한국에서 유진의 가족이 오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참석했다. 55세 차이 나는 신랑과 신부. 많은 사람들이 의아한 시선으로 바라봤지만 안토니오와 유진의 얼굴에 피어난 행복한 미소는 그 어떤 의심도 불식시켰다. 두 사람은 카페 옆에 작은 요양원을 열었다. 유진은 간호사로서의 경험을 살려 지역 노인들을 돌봤고 안토니오는 그들에게 커피와 대화를 제공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 특별한 부부가 만들어낸 따뜻한 공간에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결혼 2년 차 안토니오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되었다. 평소와 다름없이 카페에서 일하던 그는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안토니오는 심장마비 진단을 받았다. 중환자실에 누운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온몸에는 각종 의료기기가 연결되어 있었다. 유진은 하루 종일 그의 곁을 지켰다. 간호사 경험을 살려 직접 그를 돌보기도 하고 의료진에게 꼼꼼히 질문하며 상태를 확인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심장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나이를 고려하면 회복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유진은 그 말에 무너질 것 같았으나 안토니오 앞에서는 담담함을 유지했다. 당신 곁에 있을게요. 꼭 나아질 거예요. 그녀는 매일 밤 안토니오의 손을 잡고 기도했다. 한 달간의 치료 끝에 안토니오는 퇴원했지만 이전처럼 활기차게 카페를 운영하기는 힘들어졌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고 스트레스를 피하라고 권했다. 유진은 카페 운영을 전담하기로 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빵을 굽고 커피 원두를 준비하고 테이블을 닦았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안토니오의 가르침과 격려로 점차 익숙해졌다. 그는 테라스에 앉아 유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당신이 없었다면 내 인생은 어땠을까요? 어느 날 안토니오가 물었다. 아마 여전히 혼자 커피만 내리고 있었겠죠. 유진은 그에게 다가가 이마에 키스했다. 나도 마찬가지예요. 당신을 만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은 훨씬 공허했을 거예요. 그쪽이 없는 내 삶은 상상도 할 수 없어요. 안토니오의 건강은 크게 호전되지 않았지만 두 사람의 일상은 평온했다. 저녁마다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 앉아 하루를 정리하는 것이 그들의 습관이 되었다. 유진은 안토니오에게 병원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그는 요양원 노인들과 나눈 대화를 전했다. 작은 이야기들로 채워진 시간이었지만 그들에겐 가장 소중한 순간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주변의 시선도 달라졌다. 처음엔 의심과 편견으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그들의 관계를 진심으로 응원했다.
특히 유진이 안토니오의 병간호를 헌신적으로 하는 모습을 본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천사라고 불렀다. 한국에서도 유진의 가족들이 가끔 방문해 함께 시간을 보냈다. 딸의 선택을 인정하고 받아들인 부모님은 안토니오를 진심으로 가족으로 대했다. 결혼 3주년을 맞은 날, 안토니오와 유진은 특별한 저녁 식사를 계획했다. 유진은 정성을 들여 한국 음식과 이탈리아 음식을 준비했다. 식탁 위에는 김치찌개와 파스타가 나란히 놓였다. 촛불을 켜고 와인을 따르자 안토니오가 잔을 들었다. 내 생애 가장 행복한 3년이었소. 매일 당신과 함께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나는 이미 충분한 삶을 살았지만 당신 덕분에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경험했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유진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젊어요. 나는 언젠가 당신을 혼자 두고 떠나게 될 거예요. 그때 당신이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약속해주세요. 유진은 눈물을 참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요. 함께 늙어가는 거예요, 안토니오. 소망과는 달리 안토니오의 건강은 계속 악화되었다. 이듬해 그는 폐렴으로 다시 병원에 입원했다. 노약한 몸이 감염과 싸우기 힘들었다. 유진은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다. 간호사로서의 지식을 총동원해 그를 돌보았지만 상태는 좋아지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잠시 조는 사이에 안토니오가 유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가 눈을 뜨자 그는 힘겹게 미소 지었다. 내 사랑 미안해요. 당신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지 못해서. 유진은 눈물을 삼키며 그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당신은 내게 가장 소중한 시간을 주었어요.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들이었어요. 안토니오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도. 당신은 내 가장 큰 행복이었소. 마음껏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그날 밤 안토니오는 유진의 품에 안겨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다. 마을 전체가 그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사람들은 유진에게 위로의 말을 건넸다. 그는 마지막까지 행복했어요. 당신 덕분에. 한쪽에선 수군거림도 있었다. 보렴 이제 그녀는 안토니오의 모든 재산을 상속받겠지. 처음부터 그게 목적이었을 거야. 그러나 유진은 그런 말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그녀의 마음은 오로지 안토니오를 향한 사랑과 그리움으로 가득했다. 장례를 마친 후 그녀는 카페로 돌아갔다. 텅 빈 공간에 안토니오의 존재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 같았다. 커피향, 오래된 LP의 음악, 나무 테이블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들. 유진은 그의 평소 자리에 앉아 바다를 바라보았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따뜻함이 남아있었다. 그와 함께한 시간이 선물한 따뜻함. 유진은 카페를 계속 운영하기로 했다. 안토니오가 그토록 사랑했던 공간을 지키는 것이 그를 기리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의아해했다.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이제 당신을 붙잡는 이유가 없잖아요. 하지만 유진에게는 이곳이 이미 집이었다. 안토니오와의 추억이 깃든 공간, 그가 사랑했던 마을, 그들이 함께 꿈꿨던 미래가 있는 곳. 한국 가족들도 그녀의 결정을 존중해 주었다. 당신에게 가장 행복한 길을 걸어라. 그게 아버지와 내가 바라는 전부란다. 어머니의 말이었다. 유진은 카페 한쪽에 안토니오의 사진을 걸어두었다. 그의 환한 미소가 여전히 공간을 밝게 비추었다. 매일 아침 카페 문을 열기 전 그녀는 사진 앞에서 잠시 멈춰 서서 속삭였다.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안토니오. 당신이 보고 싶어요. 시간이 흘러 유진은 카페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다. 안토니오의 레시피를 지키면서도 한국적인 요소를 더해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었다. 카페 한쪽에는 작은 문화 공간을 만들어 한국어 수업과 한국 문화 체험 행사를 열기도 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완전히 받아들였고 이제는 타오르미나의 자랑스러운 일원으로 여겼다. 유진은 노인요양원 봉사도 계속했다. 안토니오와 함께 시작한 일을 혼자서도 이어나갔다.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된 그녀를 안타깝게 여기는 이들도 있었고 또 다른 만남을 주선하려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유진의 마음은 변함이 없었다. 제 마음은 여전히 안토니오에게 있어요. 아직은, 아니 아마도 평생 그럴 거예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유진이 타오르미나에 정착한 지 7년 차 되던 어느 날
한 노부부가 카페를 찾았다. 한국에서 온 관광객이었다. 유진이 한국어로 인사하자 그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 사람이세요? 여기서 카페를 운영하시나요? 짧은 대화 끝에 그들은 유진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다. 한국인 간호사가 80세 이탈리아 노인과 사랑에 빠져 함께 살다가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의 카페를 지키며 살고 있다는 이야기. 남편분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노부부의 요청에 유진은 안토니오의 사진을 가리켰다. 정말 행복해 보이시네요, 두 분 다. 노부인이 말했다. 그녀의 말에 유진은 미소 지었다. 네, 정말 행복했어요. 지금도 그 행복이 저를 지탱해 줍니다. 노부부는 떠나기 전에 유진에게 명함을 건넸다. 저희는 다큐멘터리 제작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요. 괜찮으시다면 연락해 주세요. 처음에 유진은 망설였다. 자신의 사적인 이야기를 대중에게 공개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안토니오와의 사랑이야말로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였다. 나이와 국적, 문화의 차이를 뛰어넘은 진정한 사랑. 그녀는 노부부에게 연락했고 다큐멘터리 촬영이 시작되었다. 카페의 일상, 안토니오와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들, 그들의 사진과 영상. 모든 것이 카메라에 담겼다. 유진은 처음으로 안토니오와의 만남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그 과정은 때로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치유가 되었다.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안토니오와 함께했던 시간을 되새길 수 있었다.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사랑에는 정해진 형태가 없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다큐멘터리 80세 청년, 25세 노인이라는 제목으로 개봉되었다. 처음에는 한국의 작은 영화제에서 상영되었으나 입소문을 타고 국제영화제에도 초청받았다. 관객들은 유진과 안토니오의 이야기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들의 사랑이 진심이었음을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 영화는 이탈리아에서도 상영되었고 타오르미나 마을 전체가 자랑스러워했다. 유진은 영화제에 초대받아 무대에 올랐다. 관객들의 뜨거운 박수 속에서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얼마나 존중하고 아끼는가 하는 것이죠. 안토니오는 비록 육체적으로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지만 그의 마음은 언제나 젊고 열정적이었어요. 그가 저에게 준 사랑과 지혜는 제 평생의 보물이 될 것입니다. 그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큐멘터리의 성공 이후 유진의 카페는 더욱 유명해졌다. 세계 각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왔고 그들은 유진과 안토니오의 사랑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다. 그녀는 때로는 지쳤지만 안토니오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를 기억하는 방법이라 생각하며 웃으며 응했다. 하지만 유명세가 가져온 변화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카페는 점점 관광지화되었고 마을의 조용한 분위기도 변했다. 유진은 고민 끝에 카페의 영업시간을 줄이고 대신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로 했다. 안토니오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한 것이다. 나이, 국적, 배경에 상관없이 꿈을 가진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다. 특히 국제 결혼 가정의 자녀들과 이민자 가정을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것이야말로 안토니오가 원했을 일이라고 확신했다. 유진은 40세가 되었다. 15년 전 젊은 간호사로 우연히 들어선 카페에서 운명을 만난 날이 마치 어제인 것 같았다. 이제 그녀는 타오르미나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장학재단 운영과 카페 관리, 그리고 여전히 이어가는 노인요양원 봉사까지. 바쁜 일상 속에서도 유진은 매일 아침 안토니오의 사진에 커피 한 잔을 올려놓는 의식을 잊지 않았다. 오늘도 좋은 하루예요, 안토니오. 시칠리아의 따스한 햇살이 카페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유진은 창가에 앉아 지중해를 바라보았다. 15년 전 안토니오가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다. 가끔은 그가 여전히 옆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아마도 그는 정말 그녀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 적어도 그녀의 마음속에는 영원히. 유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재단 활동을 통해 그녀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났고 그 중에는 마리오라는 남성도 있었다. 그는 50대 중반의 이탈리아 대학 교수로 안토니오와 옛 친구 사이였다. 다큐멘터리를 보고 유진을 찾아온 것이었다. 안토니오와 저는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랐어요. 그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알아요.
당신이 그에게 준 행복을 늘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마리오는 진심 어린 말투로 말했다. 두 사람은 안토니오에 대한 추억을 나누며 친구가 되었다. 마리오는 재단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의 대학 네트워크를 통해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냈다.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특별한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다. 처음에 유진은 그 감정을 인정하기 어려웠다. 안토니오에 대한 배신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유진은 안토니오의 사진 앞에 앉아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혼잣말처럼, 때로는 그에게 직접 말하는 것처럼 마리오에 대한 감정, 그리고 그것이 가져오는 죄책감에 대해. 말을 마치고 고개를 들자 갑자기 창문 너머로 유난히 밝은 별 하나가 그녀의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다. 마치 안토니오가 괜찮다고, 행복해도 된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유진은 마리오에게 전화했다. 오늘 저녁 같이 식사할래요? 마리오와의 관계는 천천히 자연스럽게 발전했다. 그는 유진과 안토니오의 과거를 존중했고 결코 그 자리를 대체하려 하지 않았다.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녀에게 새로운 사랑을 전했다. 두 사람은 3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다. 결혼식은 안토니오의 카페에서 열렸다. 작고 소박했지만 진심 어린 축하로 가득했다. 마리오와의 결혼 후에도 유진은 카페를 계속 운영했다. 그것은 여전히 안토니오의 유산이자 그들의 사랑의 증거였기 때문이다. 새 남편 역시 이를 이해하고 존중해 주었다. 그들은 카페 근처에 새 집을 마련했고 함께 재단 활동도 이어갔다. 결혼 2년 차의 유진은 늦은 나이에 임신 소식을 알게 되었다. 42세에 첫 아이를 갖게 된 것이다. 의사들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경고했지만 임신 과정은 놀랍도록 순조로웠다. 그리고 9개월 후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다. 유진과 마리오는 아이의 이름을 안토니오로 지었다. 새 안토니오의 탄생은 타오름이나 마을 전체의 축제가 되었다. 모두가 이 특별한 아이의 탄생을 축하했고 마을의 미래를 상징하는 존재로 여겼다. 유진에게는 그 어떤 선물보다 값진 순간이었다. 한국에서 왔다 스러이 이탈리아 남부의 작은 마을에 뿌리를 내린 그녀의 삶이 새로운 생명으로 이어진 것이었다. 작은 안토니오가 자라면서 유진은 그에게 두 문화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한국의 설화와 이탈리아의 동화,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이름을 물려준 첫 번째 안토니오에 대한 이야기. 그가 얼마나 지혜롭고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았는지. 아이는 호기심 가득한 눈으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는 엄마랑 많이 닮았어요? 내 눈동자와 미소는 너무 닮았단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내 마음은 그분을 닮았으면 좋겠어.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유진은 그를 데리고 한국을 방문했다. 할머니, 할아버지와의 만남, 서울의 번화한 거리, 대구의 고향집. 모든 것이 아이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게 엄마의 나라구나. 아이는 신기해하며 한국어 몇 마디를 배우기 시작했다. 유진은 뿌듯함을 느꼈다. 자신의 두 세계가 아이 안에서 자연스럽게 공존하는 모습을 보며 타오르미나로 돌아온 후 유진은 카페에 작은 변화를 주기로 했다. 한국 전통차와 디저트를 메뉴에 추가하고 내부 장식도 한국적인 요소를 더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흥미롭게 받아들였고 새로운 메뉴들은 인기를 끌었다. 특히 안토니오가 좋아했던 원두로 내린 커피에 한국 전통차를 블렌딩한 카페 안토니오는 카페의 시그니처 메뉴가 되었다. 사람들은 유진의 특별한 삶과 함께 그녀가 만들어낸 두 문화의 융합에도 매료되었다. 다큐멘터리는 계속해서 새로운 관객들을 찾아갔다. 한국과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유진과 안토니오의 이야기에 감동받았다. 그 영향으로 노년의 새로운 사랑, 국제 결혼의 가능성, 다문화 가정의 아름다움에 대한 인식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유진에게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도 있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나도 도전할 수 있었다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세월이 흘러 작은 안토니오는 10살이 되었다. 그는 영리하고 따뜻한 아이로 자랐으며 마을에서 인기가 많았다. 특히 노인들에게 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은 첫 번째 안토니오를 떠올리게 했다. 유진과 마리오는 아들이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응원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돌아온 안토니오가 물었다. 엄마, 왜 내 이름이 안토니오예요? 유진은 아이를 무릎에 앉히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내 이름에는 특별한 이야기가 있단다. 엄마가 처음 이탈리아에 왔을 때 만났던 아주 특별한 사람의 이름이야. 그는 엄마에게 사랑과 용기, 그리고 이 아름다운 곳에서의 새 삶을 선물해 주셨지. 아이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그 사람은 지금 하늘에 있는 거예요? 네, 하지만 그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 곁에 있어. 유진의 재단은 10주년을 맞았다. 이 기념일을 축하하기 위해 타오르미나에서는 특별한 행사가 열렸다. 전 세계에서 재단의 도움을 받았던 학생들이 마을을 찾았고 그들의 성공 스토리를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한국에서 온 혼혈 학생, 이탈리아의 이민자 가정 자녀, 여러 나라에서 온 꿈 많은 젊은이들. 그들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유진과 안토니오의 유산을 이어가고 있었다. 행사 마지막 날, 유진은 무대에 올라 소감을 나누었다. 10년 전 제가 이 재단을 시작했을 때는 작은 꿈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 모두를 만나니 그 꿈이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는지 느낍니다. 안토니오는 항상 말했어요.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고. 그것이 진정 우리 재단의 정신입니다. 재단 행사가 끝난 후 유진은 잠시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다. 카페 옥상에 마련된 작은 정원에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인생은 상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 25살의 젊은 간호사였던 그녀가 이국 땅에서 80세 노인과 사랑에 빠지고 그의 죽음 후에도 이곳에 남아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줄 누가 알았을까? 유진은 문득 자신이 얼마나 큰 용기를 냈는지 새삼 깨달았다. 온갖 편견과 의심, 불확실성을 뚫고 자신의 마음을 따랐던 그 결정이 지금의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가끔은 한국에서의 삶이 그리웠다. 고향 음식, 익숙한 언어, 어릴 적 친구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진정한 가정을 여기 타오르미나에서 찾았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안토니오가 있었다. 유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나이, 국적, 문화의 차이를 넘어선 진정한 사랑의 힘을 보여주었다. 특히 노년의 사랑과 행복에 대한 사회적 시선을 바꾸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다큐멘터리 이후 여러 언론에서 유진을 인터뷰하려 했지만 그녀는 대부분 거절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유명세가 아니라 안토니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었다. 카페와 재단을 통해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하고 아들을 통해 미래를 보는 것.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삶이었다. 마리오는 그런 아내를 자랑스럽게 생각했다. 가끔 그는 안토니오의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내가 그녀를 행복하게 해줄게. 약속해. 그리고 내 이름을 물려받은 우리 아들도. 15년 후 유진은 57세가 되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에 하얀 실이 섞이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주름이 깊어졌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젊고 맑았다. 25살의 작은 안토니오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과 이탈리아를 오가며 국제 교류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두 나라를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자처했고 재단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 어느 날 안토니오가 카페를 찾아왔다. 엄마,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올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인데. 유진은 아들의 얼굴에 떠오른 미소를 보며 직감했다. 그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저녁이 되자 안토니오는 한국인 여성을 데리고 왔다. 미나라고 해요. 서울대에서 국제관계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미나는 공손하게 인사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토니오 씨에게 어머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정말 존경합니다. 유진은 미나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오랜만에 한국인을 만나는 것도 반가웠지만 그보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사실이 더 기뻤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세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미나는 유진의 다큐멘터리를 보고 감명받아 안토니오 재단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재단 행사에서 우연히 안토니오를 만났고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게 되었다고. 안토니오와 미나의 만남은 유진에게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한국과 이탈리아 두 나라를 잇는 사랑이 다시 이어지는 것 같았다. 마치 자신과 첫 번째 안토니오의 이야기가 새로운 형태로 반복되는 듯한 느낌. 다음 날 아침 유진은 카페에 있는 안토니오의 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보고 있나요, 안토니오? 우리 아들이 한국 여성을 만났어요. 마치 우리처럼요. 삶은 참 신기한 원을 그리는 것 같아요.
안토니오와 미나는 2년간의 교제 끝에 결혼했다. 결혼식은 타오르미나와 서울 두 곳에서 열렸다. 두 가족이 만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화적 차이와 오해도 있었지만 유진이 두 세계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주었다. 미나의 부모님은 처음에 딸이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걱정했지만 유진의 이야기를 듣고 마음을 열었다. 당신의 딸이 저희 아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예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그녀를 소중히 여길 겁니다. 유진은 미나의 어머니에게 말했다. 두 사람의 웨딩 마치가 울릴 때 유진은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이 순간을 위해 그녀의 인생 전체가 흘러온 것만 같았다. 첫 번째 안토니오와의 만남, 그와의 사랑과 이별, 그리고 이제 그의 이름을 물려받은 아들의 새로운 시작. 마리오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안토니오도 지금 우리와 함께 축하하고 있을 거야. 손주가 태어났을 때 유진은 이미 60세가 되어 있었다. 작은 여자아이는 양국의 이름을 가졌다. 한국 이름은 유리, 이탈리아 이름은 마리아였다. 할머니가 된 유진은 아이를 품에 안고 무한한 행복을 느꼈다. 이 작은 생명 안에는 한국과 이탈리아의 피가 흐르고 있었다. 두 문화, 두 세계가 하나로 만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모습이었다. 마리아가 태어난 날, 유진은 카페 옥상에서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첫 번째 안토니오를 만난 그날처럼 맑은 밤이었다. 당신이 내게 가르쳐준 모든 것에 감사해요, 안토니오. 당신과의 사랑이 있었기에 저는 지금 이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이제 우리 손주에게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에게 말했다. 유진의 이야기는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었다. 나이와 국적을 초월한 그들의 사랑은 진정한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 사랑에는 정해진 형식이나 규칙이 없다는 것, 중요한 건 서로에 대한 진심과 존중이라는 것. 유진과 안토니오의 이야기는 그런 보편적 진리를 담고 있었다. 타오르미나를 찾는 관광객들은 여전히 유진의 카페를 방문한다. 벽에 걸린 안토니오의 사진과 그들의 사랑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유진은 이제 은퇴를 준비하고 있다. 카페 운영은 점차 아들 안토니오에게 맡기고 그녀는 더 많은 시간을 재단 활동과 손주 돌보기에 할애하려 한다. 때로는 한국을 방문해 고향의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두 세계 사이를 자유롭게 오가는 삶. 그것이 그녀가 선택한 방식이다. 어느 저녁 유진과 마리오, 안토니오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작은 유리가 질문했다. 할머니, 어떻게 이탈리아에 오게 된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유진에게 향했다. 그녀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미소를 지었다. 그건 매우 특별한 이야기란다, 유리야. 할머니가 너의 나이보다 조금 많았을 때 우연히 한 카페에 들어갔어. 그리고 거기서 내 인생을 바꿔놓을 사람을 만났지. 너의 이름인 마리아라는 이름도 그분의 아내 이름에서 따온 거란다. 아이의 눈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그래서 할머니는 한국에 안 살고 여기 살게 된 거예요? 네, 사랑 때문이었지. 가끔은 사랑이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이끌기도 한단다. 하지만 그 여정은 항상 아름다워. 비록 쉽지 않은 길일지라도 진정한 사랑을 따라간다면 결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시간이 흘러 유진은 70세가 되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이제 완전히 하얗게 변했지만 그녀의 미소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마리오는 건강 문제로 조금 쇠약해졌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매일 아침 함께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다. 유진의 삶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다. 그녀가 보여준 용기와 사랑은 문화와 세대를 뛰어넘어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 그녀의 이야기는 책으로 출판되었고 여러 언어로 번역되었다. 하지만 유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그런 외적인 성공이 아니었다. 그것은 안토니와 나눈 진정한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가족이었다. 언제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타오르미나의 작은 카페에서 처음 만난 80세 노인의 따뜻한 미소가 살아있었다. 어느 날 아침 유진은 평소처럼 일어나 카페로 내려갔다. 안토니오의 사진 앞에 커피 한 잔을 올려놓고 창가에 앉았다. 지중해의 아름다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45년 전 그녀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와 똑같은 풍경이었다. 변한 것은 그녀 자신뿐이었다. 젊은 한국인 간호사에서 이제는 타오르미나의 자랑스러운 할머니가 된 그녀. 유진은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 이상하게 흘러가는구나. 하지만 그 흐름 속에는 분명한 아름다움이 있어.
내가 안토니오를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삶은 상상도 못했을 거야. 그의 사랑이 내게 준 선물은 이렇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 멀리서 종소리가 울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유진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또 다른 아름다운 하루를 맞이할 시간이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